네, 한국은행의 6월 금융통화위원회 결과가 나왔죠. 금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동결이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적 완화와 관련해서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좀 심도 깊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또 특별히 마련을 했는데요. LG경제연구원의 이창선 연구위원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예, 일단 지난달에 한 차례 내렸기 때문에 2달 연속 내리는 것은 예상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난달에 재정 정책과 공조한다는 차원에서 금리 인하에 나섰기 때문에 그런 금리 인하 또는 재정 지출 확대의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미국 쪽에서 그 양적 완화 종료,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오면서 국제 투자 자금의 흐름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외국인 자금들이 일부 이탈하는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는 더 어려웠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적 완화와 관련해서 좀 도움 말씀을 오늘 자세하게 들어볼 텐데요. 일단 며칠 전에는 일본의 은행도 또 통화정책 회의를 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시장은 상당히 실망감을 드러냈죠. 특히나 장기금리 안정대책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것에 큰 실망감을 나타냈는데요.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금리 흐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건가요? 예, 아베노믹스 하면은 세 가지 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적 완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채를 매입을 한다는 것인데 그 자체로는 국채금리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텐데요.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 4월 초까지 일본 국채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 수준이었던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금년 4월 초에는 거의 한 0.5%까지 떨어졌는데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본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해서 현재 거의 0.9% 수준까지 이제 올라선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일본 채권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옮겨간 그런 효과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아베노믹스가 결국은 인플레 기대 심리를 높이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이런 아베노믹스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일본 국채 수익률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경기 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번 달에 일본 금융정책회의에서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하는 또 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여전히 한 0.9%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엔화 지금 좀 약세 속도가 많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 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면이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또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아베노믹스가 만약에 실패로 돌아간다면은 그 부작용도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거나 또는 실패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절반의 성공이 우리나라한테는 가장 유리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일본 기업이나 일본 경제가 정상화되는 것이 될 테기 때문에 경쟁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 될 테고요. 아베노믹스가 실패를 한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그 아베노믹스가 시작되기 이전 그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다시 이제 일본 경제가 디플레 상황으로 돌아가서 실물 경제는 별로 성장하지 않으면서 물가 상승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또 엔화도 적정 수준의 그 엔화 강세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예. 사실 그동안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충격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게 결국은 일본 국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일본 국채 수익률이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일본으로부터 그 자금이 이탈하면서 엔저도 더 가속될 우려가 있는 거고요. 또 전반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하고 주식시장이 이제 추락을 하다 보면 일본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해외에서 유동성을 확보하려 들게 되면은 그 신흥국 쪽으로부터 자금이 이탈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이 큰 영향을 받고 그 와중에도 네.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아베노믹스가 절반 정도 성공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는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베노믹스 부작용 우려가 나타나면서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이 지금 95엔 정도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향후에는 엔화의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가지고 계세요? 그 향후에 엔화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꼽아본다면 예. 결국은 세계 경제 상황, 또 미국 경제 상황, 그리고 일본의 통화 정책 완화 정도의 이제 추가적인 그 양적 완화의 강도가 어떻게 변할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세계 경제가 다시 불안에 빠진다라면 그 안전 자산으로서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현재보다 엔저의 강도가 훨씬 약화될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세계 경제가 지난해 또는 그 재작년과 같은 그런 불안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일본의 통화정책 완화도 사실은 상황에 따라 더 완화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엔화의 약세 추세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조정 과정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향후 엔화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로 미국 경제 상황, 네. 그에 따른 그 미국의 양적 완화 후퇴, 출구 전략 실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상황이 좀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그에 따라서 미국의 그 양적 완화 후퇴 가능성 그런 기대가 하반기에 더 확산된다라면 그런 것들이 엔화 약세 추가적인 약세 요인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전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엔화 약세 기조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엔저 기조 그리고 주요국의 양적 완화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차원에서 또 해외 증권 투자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지에 또 리포트를 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외 투자를 늘리면은 어떤 이점이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국내 증권이나 국내 주식과 채권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해외 주식에 또는 채권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게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 동일한 위험하에서 더 높은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고령화에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연기금을 중심으로 그 저축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국내 연기금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연기금들이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게 되면 국내 연기금들의 투자 행동에 따라서 국내 금융시장 또는 자산시장이 이제 출렁거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국내 연기금들이 해외 투자를 지금보다 더 이제 확대할 필요성이 이제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해외에 투자된 자금이 유사시에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국내에 들어와서 제2의 외환보유액 기능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경상수지 흑자하고 외국 자본 유입 때문에 원화 잘성 압력이 커질 경우에는 네. 해외 증권 투자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온 자금을 해외로 나가게 하는 것들이 또 원화 절상 압력을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도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또 국제 투자 자금이
흐름이 이제 불안해지면서 국내에 들어와 있던 그 외국인 자금들이 이제 나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책적으로 해외 증권 투자를 좀 독려할 그럴 상황은 이제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금리와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또 이 시간에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또 통화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경기 하반기에는 조금 더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이에 따른 통화 정책의 방향성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세계 경제나 우리 경제나 지금 2, 4분기에는 좀 조정 국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반기에는 조금 나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 경제가 시퀘스터 자동 재정 지출 삭감의 충격을 2분기에 이제 가장 많이 받는다라고 한다면 네. 하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조금 나아지는 쪽으로 가면 우리 경제도 그런 그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동안 이제 그 추경 편성을 통한 재정 지출 확대가 있었고 또 5월에 이제 금리 인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기 부양 노력들이 하반기에 더 집중돼서 이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본다면 네. 하반기에는 이제 상반기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상저하고 효과가 올해는 그동안에는 사실 상저하고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유럽 금융 위기라든지 그런 충격이 발생을 하면서 하반기에 더 나빠지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 요인이 있긴 하지만은 지난해 또는 재작년과 같은 그런 큰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올해는 기대했던 대로 상저하고 하반기에는 조금 상황이 좀 경제 상황이 나아지는 네. 그런 게 기대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LG 경기연구원의 이창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